가을 텃밭. 손에는 삽이 들려 있고 앞에는 흙을 뒤엎어야 할 밭고랑이 펼쳐져 있죠. 익숙한 풍경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것이 겨울맞이밭 준비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습관이 단지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 미래의 수확량을 망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가을철에 삽을 창고에 영원히 넣어두어야 할 10가지 강력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가을철 밭갈이, 전통은 우리가 개척하지 않은 땅 황무지과 무겁고 점토질 흙을 경작하던 시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흙을 부드럽고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작되고 잘 관리된 텃밭에서는 이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현대 농업은 흙을 죽은 토양층이 아니라 복잡한 살아있는 생태계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무분별한 개입은 모든 자연적인 과정을 파괴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흙이 그저 평범한 흙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생명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대하고 다층적인,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같습니다. 이 도시에는 층층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고 각 층마다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완전히 다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층, 즉 지표면 가까이에 신선한 공기가 잘 통하는 펜트하우스에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호기성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들은 생존에 산소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텃밭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자 요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엽이나 깎은 풀과 같은 모든 유기물을 부식토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입니다. 식물 뿌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흡수하기 쉬운 영양분으로 말이죠. 이들이 없다면 퇴비가 비옥한 흙으로 변하는 과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땅의 건강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죠. 반면 이 도시의 지하층, 즉 산소가 거의 닿지 않는 더 깊은 곳에는 그들의 이웃인 혐기성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역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가을이 찾아옵니다. 굳은 결심과 삽을 든 채 텃밭으로 나서는 당신. 하지만 흙 속의 작은 생명체들, 즉 토양 메트로폴리스의 주민들에게 당신의 등장은 재앙과 다름없습니다. 삽질 한번 할 때마다, 흙덩이를 뒤집을 때마다 그들의 안정된 세상은 거대한 지진을 맞아 뒤흔들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흙 한 겹을 들어 뒤집는 순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는 펜트하우스 주민인 호기성 박테리아들은 무자비하게 깊은 지하실로 내던져집니다. 공기가 없어지자 이들은 집단으로 죽게 되고 흙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의 유익한 활동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반대로 지하실 주민인 혐기성 생물들은 위로 끌려 올라와 산소와 햇빛의 해로운 작용에 노출됩니다. 이들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거친 개입으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력자들, 즉 흙의 군대를 스스로 파괴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봄이 되어 흙은 당신을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쇠약하고 병들었으며 사실상 불모의 상태로 대합니다. 흙의 비옥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 토양에 좀 더 크고 눈에 띄는 주민, 바로 지렁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은 사실 진정한 농업 전문가이자 세계 최고의 경운기이며 쟁기입니다. 이들은 쉼없이 움직이며
우리 대신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수많은 통로를 뚫어 흙 속에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수직 통로들은 단순히 굴이 아닙니다. 바로 땅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통로들이죠. 이 통로들을 통해 식물 뿌리에 호흡에 필요한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되고요. 빗물과 녹은 물이 표면에 고이지 않고 땅속 깊이 스며들어 가장 깊숙한 뿌리까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지렁이는 흙을 뒤섞고 자신들의 배설물인 분변토로 흙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 분변토는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유기질 비료죠. 이들은 땅을 부드럽고 통기성 좋으며 생기 넘치는 곳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가을철 밭갈이는 지렁이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날카로운 삼날은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몸을 토막내며 심지어 수많은 개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에게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셈이고, 봄이 되면 자연이 알아서 해줄 수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비료를 주는 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을에 밭을 갈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잡초 씨앗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아마 놀라시겠지만 한 세제곱미터의 흙 속에는 수백만 개의 잡초 씨앗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빛과 온기가 부족해 발화할 환경이 안 되어서 땅속 깊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로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에 여러분이 직접 그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삽으로 흙을 뒤집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씨앗을 정성껏 심는 농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씨앗들을 햇볕 드는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봄에 완벽하게 싹을 틔울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첫 햇살이 내리쬐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작물을 심을 준비가 된 밭 대신에 명아주, 발행이, 쇠비름 같은 불청객 잡초들이 무성하게 돋아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음 농사철 내내 지난 가을 여러분이 직접 심어준 그 잡초들과의 끝없는 씨름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흙의 물리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자연 그대로의 흙은 수백만 개의 아주 미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관들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뿌리, 지렁이의 통로, 그리고 미생물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만들어진 복잡하고도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모세관들은 마치 식물의 혈관처럼 땅속 깊은 곳에 수분을 빨아올려 작물의 뿌리에 전달하고 심지어 가뭄에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제공하는 자동 관수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땅을 파헤치는 경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작은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하는 모세관 네트워크를 무자비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합니다.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다공성 스펀지 같은 구조 대신 여러분은 여기저기 흩어진 흙덩이들의 무질서한 더미만을 얻게 됩니다. 이런 흙은 겉으로만 보드라워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수분을 아주 빠르게 잃어버리죠. 봄에,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라면 여러분이 뒤엎은 밭은 며칠 만에 바싹 마르고 돌처럼 단단해질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 깨뜨린 수분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작고 많은 양의 물을 주며 텃밭 시즌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가을 밭갈이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 바로 토양 침식을 야기합니다. 맨땅에 갓 갈아엎은 흙을 상상해 보세요. 그 흙은 가을과 겨울 날씨의 변덕스러운 환경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강한 가을 비가 내리면 흙은 더 이상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표면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쌓인 가장 귀하고
비옥한 흙의 표면층, 즉 부식토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를 수분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람에 의한 침식도 있습니다. 겨울철 바람은 특히 눈이 없는 시기에 밭의 작은 비옥한 흙 알갱이들을 쉽게 들어 올리고 날려버립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 식물이나 멀칭으로 덮인 흙은 튼튼하게 보호됩니다. 흙의 구조는 뿌리와 유기물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하고 바람에도 잘 견딥니다. 매년 가을 밭을 갈아엎음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의 손으로 땅을 척박하게 만들고 비와 바람이 미래의 수확을 훔쳐가도록 허용하는 셈입니다. 해마다 비옥한 흙의 층은 점점 더 얇아지고 맙니다. 자, 이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을의 밭 전체를 깊이 갈아엎는 일은 정말 끔찍한 육체 노동이죠. 허리가 아프고 팔은 욱신거리며 주말은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방금 알게 된 것처럼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 작업에 엄청난 힘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대신 자연에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마치 풍차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 생명을 파괴하고 잡초 성장을 촉진하며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심지어 침식까지 유발하는 이런 행위에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까요? 이제 삽을 내려놓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농업 기술에 집중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요? 결국 현대 원예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현명한 접근 방식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니까요. 좋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삽은 헛간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죠. 하지만 그렇다면 삽질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설마 봄까지 밭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땅을 뒤엎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흙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표토층을 살짝 부드럽게 만들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때 이상적인 도구는 포킨 평사 플랫커터이나 손 경운기입니다. 이 도구로 밭고랑을 따라가며 남은 잡초를 잘라내고 흙을 5-7cm 깊이로만 살짝 갈아주세요. 이 정도 작업만으로도 공기순환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흙의 구조를 해치거나 땅속 미생물들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텃밭을 가꾸는 첫 번째이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을 텃밭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다름 아닌 건강한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사실이죠. 흙을 뒤엎으며 자연과 싸우는 대신 우리는 자연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발밑에 살아있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어낸 풀, 낙엽, 집, 퇴비 같은 유기물로 밭을 덮으면 놀라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겨울 동안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이 멀치를 스스로 분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영양분으로 가득 채우며 미래의 수확을 위한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힘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더욱 풍성해질 밭에 장기적인 건강과 비옥함에 투자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가을에 흙을 갈아엎는 것은 흙의 살아있는 구조를 파괴하고 유익한 미생물과 지렁이를 죽이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부추기고 토양 침식까지 유발합니다. 대신 흙을 가볍게 긁어주고 멀치로 밭을 덮거나 덮개 작물을 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며 여러분의 텃밭에 수천 배는 더 이롭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나 유용한 팁을 얻으셨다면 다른 텃밭 가꾸기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의 밭을 갈아엎으시나요? 아니면 이미 게으르지만 현명한 농부들의 편에 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They'll be up in the shallows early morning and late afternoon, chasing those tasty crustaceans. A light finesse setup with a 2 to 4 kilogram rod and a 1,000 to 2,500 reel is perfect. For bait, fresh peeled prawns or worms on a running sinker rig are incredibly effective. If you're a lure enthusiast, small bent minnows, stick baits, or soft plastic prawn imitations, worked slowly and subtly, will definitely entice them. And for those of you craving a bit more of a fight, snapper are definitely on the move. They're shifting inshore to spawn in these warmer spring waters, making them more accessible from now through to autumn. Where to find them? Focus on rocky reefs, artificial structures, and deeper channels, especially near coastal areas where water temperatures are rising. Their numbers are really picking up along the southern coasts. For bait, fresh pilchards, squid, or paternoster rigs with circle hooks are highly effective. If you prefer lures, soft plastics of 5 to 7 inches in natural colors jigged gently off the bottom, or slow pitch jigs, can be incredibly productive. Focus on dawn and dusk. These are typically prime feeding times for snapper. Beyond these, keep an eye out for salmon and tailor harassing bait at first light in the harbor and Botany Bay. Metal slugs or small stick baits will do the trick. Early season kingfish are also showing around markers and headlands, so have some live yakkers or squid ready. Now, let's break down the conditions. For the 15th of October, 2025, around Sydney, we're looking at generally mild spring weather. Air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a low of around 9 to 15 degrees Celsius, up to a comfortable high of 22 to 23 degrees Celsius during the day. Expect a moderate breeze, typically around 11 to 13 miles per hour. And if you found this forecast helpful, smash that like button and subscribe for more expert fishing advice.